매장이 오픈하면서 인생이 다들 꼬이기 시작합니다. 실제 사례이고요.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. 경기도 일산에 사는 씨라고 있습니다. 올해 이제 나이가 51이신데 20년을 넘게 광고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2년 전에 퇴사를 하고 가게를 차렸어요. 제가 이제 이분 매장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통화를 좀 자주 하고요. 사실 뭐 크게 정답을 찾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매하기를 좀 제가 권유를 해드렸고, 본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. 늘 뭐 저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가게를 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였다라면서 이제 한숨을 많이 쉬셨는데 참 딱하더라고요. 매장은 제가 2번 갔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, 채팅, 온라인상으로는 꽤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걱정도 되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앞으로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사실 좀 큽니다.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아마 씨를 비롯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.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을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도 오늘의 이야기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어떤 징조를 좀 미리 파악하거나 좀 알아채고 대비를 했으면 해요. 그럼 지금부터 매장이 오픈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,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루어 놓은 게 없었다입니다. 씨는 20년을 광고회사 관리직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딱히 이뤄놓은 건 근데 없었어요. 20년이나 회사 생활을 했지만 슬하에 이제 초등학생 딸 하나, 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고요. 아내분은 이제 대형마트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요.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회사 생활에 대한 무료함 때문이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, 제가 이제 깊은 속내를 들어다 보니까 치고 올라오는 그 후배들에게 밀린 거였어요. 퇴직할 당시에도 이제 과장급이었는데 엄청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근무면은 최소 뭐 차장이나 부장급은 되었어야 하는데 약간 이 부분부터 좀 약간 미스가 난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본인 스스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, 저한테.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좀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우연히 취업이 된 케이스인데 월급을 위해서 이제 단순히 일을 했던 거였죠.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지만 딱히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던 직무도 아니었고, 거래처를 관리하고 그냥 영업도 가끔 하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의 마케팅을 도와주고 관리하고 여차하면 뭐 영업도 뛰어서 실적도 내고 그런 직무였어요. 제가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게 능력 없는 만년 과장이라는 타이틀이었는데 퇴사를 하게 됐잖아요. 스스로 이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다고 본인도 인정을 좀 하시더라고.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후배들은 각자 자기만의 그런 어떤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그랬었다고 이제 하셨는데, 동기들은 이미 뭐 차장, 부장 이미 다 됐고 자기는 배만 볼록하게 나온 술을 잘 마셔주는 거래처 과장이었다고 한탄을 많이 하셨습니다. 저는 이 부분부터가 조금은 꼬이기 시작한 단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스스로를 좀 놓아버리고 그냥 월급의 기계가 되어버렸던 게 말이죠. 월급은 마약이라고 하잖아요. 좀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인생이 꼬이는 과정은 브랜드 선택도 참 잘한다입니다. 퇴사 후에 딱히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경력직으로 이제 어딘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예 장사를 할 생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준비를 하고 이제 퇴사를 하신 거죠. 그런데 뭐 장사는 뭐 한두 달 준비한다고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나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, 아니 아주 뭐 당연하게 그냥 프랜차이즈를 찾게 된 거죠.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뭐 그렇게 차리면 안 돼 라고 이제 하지만 본인이 이런 상황에 사실 놓이게 되면 그런 이야기는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 이 숲을 보지 못합니다. 실제로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당장에 내 앞가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이 되는 프랜차이즈를 이제 찾기 바쁠 뿐이죠. 씨도 그랬고, 씨도 나름 열심히 이제 노력은 많이 했어요.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도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가 임대차가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이제 결국 선택한 게 이제 고깃집이었는데, 여기저기 본사에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요즘도 뭐 유튜브에 가끔 나오더라고요. 그 브랜드입니다. 그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대표가 직접 와서 막 상담도 해주고 상권도 봐주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봐줬기 때문이라고 이제 했는데, 지금은 원수지간이 되었더라고요. 전화도 안 받아요, 서로. 뭐 본사 탓을 하기에는 좀 본인 잘못도 크다고는 하는데 차차
차차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풀기로 하고, 어쨌든 여기서부터 무언가 좀 또 꼬이는 시작이 좀 전 보였어요. 이제 자기는 몰랐다고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, 고깃집이 이렇게 많이 안 남는지를 본인은 모르셨대요. 근데 저는 약간 운영에도 좀 미스가 있다고 좀 보는 입장이긴 한데, 어쨌든 뭐 그 대표 말로는, 본사 대표 말로는 1년이면은 투자금 다 뽑는다, 뭐 호언장담을 했다고 이제 해서 창업을 했는데, 투자금은커녕 뭐 수익률이 고작 11%, 12%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. 좋게 이제 3년은 걸리겠죠. 그 정도면은. 한숨을 좀 많이 쉬셨습니다, 이 대목에서. 이제 여기서 핵심이 씨의 자본금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이제 총 1억 정도가 있었어요.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대출을 또 더 받아가지고 9천만 원 정도 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창업을 한 거였는데, 3천은 주류 대출이었고, 이건 이제 월 300씩 바로바로 갚았어야 됐고, 6천은 이제 본사에서 연계된 은행에서 프랜차이즈론 그런 걸로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. 그러니까 내 돈 50%, 대출 50%인 거죠. 그것도 이제 빨리 갚아야 되는 돈도 이제 대출금 100% 중에 30%가 되는. 그런데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가,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, 인테리어에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발랐잖아요. 투자를 했잖아요. 이거는 회수가 안 됩니다. 회수 안 되는 돈이라는 걸 생각하면 3년이 걸려서 원금 회수를 한다고 치면은 이미 꼬여버리는 게 맞죠. 왜 시작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다고 이제 하긴 했는데, 그때는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런 물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런 물음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하신 거죠. 이제 뭔가에 막 그냥 씌인 것 마냥 빨리빨리 오픈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들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, 참 안타깝죠.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인생이 꼬이는 과정이 나오는데, 그게 뭔가 하면 좀 이게 조금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오픈 후부터 시작된 지옥입니다. 매장이라는 게 참 일이 많죠.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일이 많은데,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매장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. 매출은 하루에 뭐 100만 원 수준이었고요. 잘 된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수준인 게, 한 달 3천만 원 매출에 월세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 원 내고 엄청 비싼 데 들어가셨죠. 그리고 이제 식재료에 공과비에 뭐 직원 월급 주고 알바 뭐 월급 주고 나면은 수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%, 12%, 많이 남아야 15%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3천만 원 매출을 해도 400이 안 남는 거죠.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내부 사정을 좀 제가 보긴 봤는데, 사실 내부 사정에서 볼 게 없었어요. 뭐 손댈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엄청 뭐 대형 매장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고깃값이랑 부자재가 조금 코스트가 높은 거죠. 이제 본인은 왜 안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, 딱히 더 줄일 것도 사실 없었어요. 문제는 사실 그것보다 오픈하고 나서부터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제 하시는데, 그게 아마 뭐 수익도 그렇고 일하는 강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, 결론적으로 이제 일이 너무 많다,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. 이제 본인 혼자면 모르겠는데, 또 가족 모두 다 막 힘들어지는 수순을 밟았던 거죠. 아내분은 마트 일 끝나고 와서 마감 때까지 하루 막 12시간, 13시간, 14시간 일을 하고,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애들도 와가지고 막 뭐라도 하나 뭐 거들고 막 하다 보니까, 이게 참 진짜 미치는 구조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. 여기서 트러블이 안 생기겠어요? 트러블이 계속 생기지. 쉬는 날도 없이 뭐 장사하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, 애들은 애들대로 불만이고, 가족들하고 1박으로 어디 뭐 놀러 간 지도 한참 됐고, 식사 뭐 외식도 자주 못하고, 이제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갈 수도 없어요. 놀러도 못 가고. 어쨌든 뭐 400 벌어도 300은 대출금이랑 뭐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500 벌어도 문제죠. 이거는 진짜 이때부터 이제 꼬였다라는 걸 너무 실감하게 됐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방법을 아예 못 찾고 계셨고, 제가 갔을 때도 방법이 없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찍는 거기도 합니다. 바로 네 번째 인생이 꼬이는 과정인데요. 뭔가 하면 장사가 아니라 유통업을 했다입니다.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씨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유통업을 했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. 상담을 할 때. 왜냐하면 장사는 우리가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.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족들까지 동원해야 뭐 겨우겨우 밥을 먹고 살 수준에, 이건 뭐 밥 먹고 살 수준도 아닌 거죠. 있는 돈 까먹는 수준이었으니까.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하면 못 하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.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은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통업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. 장사는 최소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익이 저는 한 20%, 25%, 30%는 돼야 이제 최근 분위기를 보면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, 10%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, 이거는 유통업으로 가면은 그나마 괜찮은 마진율이지만 외식업에서는 진짜 이거는 힘든 마진율입니다. 유통업에서 12%, 뭐 13%, 15%면은 사실 고수익이죠.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. 그런데 장사는 우리가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매출을 1억씩 우리가 뭐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
유통업이 아닌 어떤 그런 고마진의 장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이고 늘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죠. 이제 매장이 오픈하면서 인생이 꼬이는 건 사실 이렇게 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. 무언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시작한 탓이겠죠. 어쨌든 이렇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고 또 더 꼬이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. 진짜 이게 마지막 인생이 꼬이는 과정 중에 하이라이트인데, 5번째 이유는요, 남 탓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자기 합리화입니다. 한숨이 절로 제가 나오는데,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. 본사에 소송도 걸고 와이프하고도 싸우고 저한테도 막 뭐라고 하시고, 이제 지금도 뭐 재판을 하고 계신데, 물론 저는 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무언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. 본사는 그냥 양심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냥 좀 본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좀 많다, 약간 나쁘다, 약간 이 정도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, 무언가를 좀 아예 막 사기를 친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그 순간은 견딜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. 어쨌든 이 뭐 비용, 시간, 노동력, 또 정신력 고스란히 이제 씨의 몫이겠죠. 제가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시간 낭비랑 노동력이랑 에너지 쏟지 말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좀 집중하자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사실 그게 쉽지 않나 봐요. 자기 관리가 좀 잘 되지 않겠죠. 지금 매일 또 술도 드시고 계시거든요. 제가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쓴 그 자기 관리론, 그걸 좀 선물을 해드렸는데, 왜냐면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. 하지만 그 책도 눈에 안 들어오신다고, 한 장도 읽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신경을 뭐 끄는 법이라든지 내려놓음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나 저는 꽤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, 씨는 지금 아예 그냥 멘탈이 다 떨어진 상태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여튼 주변에 이제는 막 경쟁 매장도 생겼고 매출은 더 줄어들고, 그에 따라서 순이익은 뭐 거의 나질 않고, 대출금 갚아야지, 매장도 팔아야지, 악한 감정을 또 가져야 되는 주체는 더 잘 나가고 있고, 본사는 더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. 배도 아프지.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막 덮친 격으로 아내랑 또 막 거의 이제 막 헤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지. 정말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이럴 때 좀 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좀 제가 느낍니다. 여러분, 이게 혹시 이분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? 아니면 전국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? 저는 솔직히 후자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봤어요. 한 사람의 사례만 제가 이제 들었지만,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나쁜 놈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꼬였다라고 뭐 생각을 해도 돼요. 압력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. 하지만 그 나쁜 놈을 만나러 간 건 나 자신 스스로예요.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나 자신.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꼬신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야구에서 투수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. 그러면 그 공을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이걸 가려내는 능력, 이걸 이제 우리는 선구안이라고 부르죠. 포수가 잡기 전에 판단을 해야 돼요. 타자가 흘려보내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. 볼이 더 많으니까. 아무리 스트라이크라도 이게 쳤을 때 무조건 홈런이 또 나오지도 않아요. 아무리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스트라이크라서 내가 쳐야겠다라고 해도 그게 다 홈런이 나오진 않죠. 창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. 꼬이려면은 진짜 한없이 꼬여요. 선구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. 훈련을 많이 하고 자주 봐야 되고, 연습 스윙도 또 여러 번 해봐야 되고, 투 스트라이크인 상황, 이 위기의 상황이잖아요. 선구안이 없으면은 무조건 그냥 휘둘려야 됩니다. 그냥 무조건 휘두르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. 100%의 선구안은 사실 이 세상에 없겠지만 확률이라도 이렇게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오늘의 이야기가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. 많이 판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곰프로였습니다. 많이 파세요.